안녕하세요. 겉보기엔 정말 한없이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이야기 같지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어른들의 숨막히는 비극이 숨겨져 있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1930년대 한국 문학의 마스터피스 주요섭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인데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요, 그냥 교과서적인 줄거리가 아니라 그 표면 아래 꽁꽁 숨겨져 있던 진짜 엇갈린 마음들, 그리고 가슴 아픈 현실을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는 금년 6살 난 처녀애입니다. 한국 문학사에서 손꼽히기 유명한 도입부죠. 이 한 문장이 딱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화자인 꼬마 오키의 시선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오키가 정말 사랑스럽고 당돌하긴 한데 동시에 주변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말하면 완벽하게 믿을 수 없는 화자라는 걸 이 한 줄로 딱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가가 정말 영리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다룰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6살 관찰자의 시선. 두 번째, 사랑방에 찾아온 낯선 손님. 세 번째, 엇갈린 마음과 세 가지 상징. 네 번째, 과부라는 멍해와 사회적 장벽.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차, 그리고 닫힌 풍금까지. 자, 바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파트, 6살 관찰자의 시선입니다. 일단 이 집안 상황을 좀 볼까요? 식구라곤 딱 둘뿐이에요. 자기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아빠 얼굴도 모르는 6살 오키, 그리고 혼자 싹바느질을 하면서 팍팍한 생계를 꾸려가는 24살의 젊고 예쁜 어머니. 이렇게 둘이죠. 이 소설이 왜 대단하냐면요, 바로 극적 아이러니라는 장치를 정말 완벽하게 썼기 때문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오키 눈에는 그저 엄마가 아저씨한테 화가 났다거나 혹은 꽃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엄마가 자기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감정,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무서운 시선 때문에 엄청나게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천진난만한 아이와 너무나도 비극적인 현실, 이 어마어마한 갭이 바로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가는 핵심 원동력입니다. 두 번째, 사랑방에 찾아온 낯선 손님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돌아가신 아버지의 옛 친구가 동네 학교 선생님으로 오게 되어 어머니는 밥값이라도 좀 보태볼까 하고 그분을 사랑방 하숙생으로 들이게 되죠. 그저 고요하고 쓸쓸했던 이 모녀의 삶에 아주 작지만 거대한 파문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랑방이라는 공간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 한옥에서 사랑방은 오직 남자 손님들만 머무는 곳이거든요. 여자들이 지내는 안채랑은 완전히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채의 젊은 과부와 바깥 사랑방의 외간 남자, 이 둘 사이에는 물리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절대 넘을 수 없는 엄청난 벽이 있었던 거죠.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절대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선, 뭔가 벌써부터 아슬아슬하지 않나요? 세 번째 파트, 엇갈린 마음과 세 가지 상징입니다. 자, 방금 그 엄격한 경계선 말씀드렸죠? 근데 호기심 천국인 6살 오키한테 그게 통하겠습니까? 전혀 안 통하죠. 오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야만 하는 두 어른 사이를 오가는 아주 완벽한 메신저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감정선이 진짜 소용돌이치기 시작해요. 어떻게 감정이 쌓여가는지 단계별로 한번 볼까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삶은 달걀, 유치원에서 가져온 꽃, 밤에 치는 풍금, 그리고 손수건과 편지. 이 네 단계를 거치면서 두 사람의 소리 없는 로맨스가 진짜 터질 듯이 부풀어 오릅니다. 단 한 번도 대놓고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이 평범한 물건들 속에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담아주고 받는 거죠. 그 첫 번째 상징이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오키가 쭈루루 달려와서 엄마, 사랑 아저씨도 나처럼 삶은 달걀을 제일 좋아한대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요, 갑자기 달걀 장소한테서 10알, 20알씩 달걀을 엄청나게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 가난한 살림에 말이죠. 매 끼니 아저씨 밥상에 달걀을 넉넉히 올려요. 겉으로는 그냥 하숙생 챙겨주는 거지만 사실 이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그러면서도 가장 조심스러운 애정 표현이자 헌신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상징인 꽃에서 이 감정이 진짜 크게 한번 출렁입니다. 오키가 유치원에서 몰래 꽃을 꺾어 오곤 엄마한테 혼날까봐 이거 사랑방 아저씨가 엄마 갖다 주라고 줬어 하고 덜컥 거짓말을 해버리거든요. 이때 어머니 반응이 진짜 압권이에요. 얼굴이 꽃보다 더 새빨개지고 꽃을 든 손가락을 파르르 떱니다.
그러더니 막 방 안을 무서운 것 본 듯이 두리번거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걸 받아오면 안 돼! 라고 하죠. 손님이 자기를 향해 다가왔다고 착각한 그 찰나의 순간, 억눌렀던 욕망과 세상의 시선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그야말로 격렬하게 충돌하는 겁니다. 그리고 꽃을 받은 그날 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단 한 번도 뚜껑을 열지 않았던 어머니의 풍금이 마침내 그 달빛 아래서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겁니다. 유치원 선생님보다 훨씬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시던 어머니는 이내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하얀 뺨 위로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맙니다. 죽은 남편과 함께 꽁꽁 닫아뒀던 심장이 아주 잠시 다시 끼었지만 곧바로 너무나 잔인한 현실을 깨닫고 와르르 미너져 내린 거죠. 자, 네 번째 파트, 과부라는 멍해와 사회적 장벽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닫는데요. 오키가 밥값을 전해주러 사랑방에 갔다가 아저씨가 하얀 봉투에 접어넣은 편지 하나를 들고 옵니다. 네, 드디어 올 게 온 거죠.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어머니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그 잔인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됩니다. 편지를 본 그날 밤 어머니는 진짜 말 그대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끙끙 앓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바들바들, 아니 와들와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고는 밤이 깊어지니까 돌아가신 남편 옷을 꺼내서 한참을 쓰다듬어요. 그러다 다시 장롱에 넣고 자물쇠를 굳게 채워버리죠. 그리고 잠든 오키 옆에서 밤새 미친 듯이 기도를 반복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흔들리는 자기 마음을 다잡으려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안타까운 몸부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오키를 안고 이렇게 말해요. 오키가 아버지를 새로 가지면 세상이 욕을 해. 오키 어머니는 환양년이다. 그럼 오키는 손가락질 받고 좋은데 시집도 못 가. 와, 정말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1930년대잖아요. 과부가 재혼을 한다는 건 곧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한다는 뜻이었어요. 내가 내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내 딸의 미래까지 철저하게 파괴되는 가혹한 현실. 그 젊고 예쁜 어머니가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목졸라야만 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차, 그리고 다친 풍금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자신의 행복 대신 딸의 미래를, 사랑 대신 세상의 규범을 선택합니다. 오키를 통해서 아저씨의 손수건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무언의 이별을 통보하고요. 짐을 싸는 아저씨의 모습과 함께 이야기는 씁쓸한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저씨가 짐을 싸서 멀리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니가 벽장을 열어보고 오키한테 묻죠. 달걀 몇 개 남았니? 6알. 그 대답을 듣고 어머니는 그 남은 6알을 모조리 다 삶습니다. 그리고 한 귀퉁이에 소금까지 아주 정성스레 싸서 오키 편으로 건네줘요. 기차에서 드시라고 전해달라면서요. 이 달걀 6알. 이게 바로 그녀가 마지막으로 허락한 조용하고도 가슴 시린 작별 인사였던 겁니다. 그렇게 아저씨를 보내고 어머니는 오키 손을 잡고 뒷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 기차가 연기를 뿜으며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하염없이 바라봐요. 집에 돌아온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활짝 열려있던 풍금 뚜껑을 탁 닫고 자물쇠를 채우고는 그 위에 평소 쓰던 반지꼬리를 떡하니 올려놓습니다. 시들어버린 꽃도 오키더러 갖다 버리라고 하고요. 다시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내 심장을 영원히 봉인해버리겠다는 아주 서늘하고도 슬픈 의식이었죠. 근데 바로 그때 눈치도 없이 평소에 오던 달걀 장수 할머니가 문을 쑥 열고 들어옵니다. 파리하게 질린 얼굴을 한 어머니가 기운 없는 텅 빈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이젠 우리 달걀 안 사요. 달걀 먹는 이가 없어요. 진짜 가슴 찢어지는 이 순간에요. 우리의 화자 오키가 속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진짜 거짓말 잘하네. 내가 달걀 얼마나 좋아하는데 먹을 사람이 없다니? 새파랗게 질린 엄마의 슬픔은 꿈에도 모르는 이 천진난만함. 이 지독한 대비가 극적 아이러니를 완성하면서 독자의 마음을 마구 후벼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오키의 그 치없이 맑은 눈동자가 오히려 어른들의 그 무겁고 캄캄한 슬픔을 가장 투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됐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곱씹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의 저 천진난만한 시선 뒤에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어른들의 깊은 침묵과 희생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다룬 이 달걀 6알, 그리고 굳게 닫혀버린 풍금 속에 묻힌 그 애절한 마음을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